대전에서 서울까지 내방 상담을 했는데요. 바로 사건 위임 계약을 하시고 휴게소에서 이제 사건 위임 계약서를 폈더니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작성이 되어 있던 거를 확인을 하신 거죠. 이 사무실에서 이제 상담 받으신 내용이 이 수임료를 개인회생에 쓰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수임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례를 유독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케이스길래 이런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까요? 이분은 새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뭐 투자나 이런 건 전혀 하신 게 없는데 생활비, 돌려막기로 계속적인 누적 채무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급여로는 돌려막기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서울회생법원 앞에 대형 로펌에 상담 의뢰를 하시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연차를 내고 내방 상담을 했는데요.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감도 된다, 집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듣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해야겠다. 바로 사건 위임 계약을 하시고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이제 사건 위임 계약서를 폈더니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작성이 되어 있던 거를 뒤늦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거죠.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그 계약서를 보니까 누가 쓴 것 마냥 그 수임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또 그분은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는 그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게 그럴 법했고 네. 하니까 또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무실에서 이제 상담 받으신 내용이 이제 그거였어요. 이 수임료를 개인회생에 쓰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있거든요. 개인회생은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금융기관들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채권사들이 협의체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약정을 체결하신 거죠. 근데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야말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니까 거기 가서 상담 신청을 하시고, 상담도 거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무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차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150만 원씩을 10개월 동안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어차피 원리금을 150만 원 그 이상 내고 있는 상태이시니까 뭐 거기 내나 변호사 사무실에 내나 도찐개찐인데 상담도 되고 추심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홀려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죠? 네, 이분은 이제 종전 사무실에서 배우자 부양도 안 되고 또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에 미성년 자녀도 부양 제외가 되면 결국에는 3년 동안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되니까 시간을 끌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고, 이 1,500만 원이라는 수임료가 너무 부담되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의 상담을 하신 거죠. 신용회복위원회를 예정하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 끌기용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대리인이 노력을 할 리도 만무하고 신청서에 등본 하나 첨부해서 넣는 사례도 저희가 네,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는 사실은 전혀 적정하지 않죠. 그 돈으로 차라리 그 절반의 절반 되는 돈으로 또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개인회생 시장이 혼탁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그 정도로 이런 케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박한 처지에 있는 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대리인을 바꿔가지고 저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저희 수임료가 얼마였을까요, 이분? 법원 비용 포함하셔서 330만 원 정도의 결정을 받으셨고요. 또 원래는 불구슬 부양이라던가 또 미성년 자녀 부양이 이제 제외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지 받아서 신보기까지도 고려를 했던 분인데, 배우자 부양 인정과 미성년 자녀 부양 인정 모두 다 저희는 네.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무실에서는 그런 안내를 했던 거는 결국은 귀찮았던 거죠. 시도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330만 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사업마다 채권자 수나 뭐 사건의 난이도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인지송달료나 법원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실비 그리고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받을 수 있는 결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셨죠.
그래서 굳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개인회생 통해서 변제하고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절차 전환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대로 변제 끝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어떤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회생은 법에 의해서 법원이 심사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워크아웃보다는 더 좋게 세무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결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함부로 날려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런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출할 뻔한 의뢰인분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만큼 급하니까 그 점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영상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정말 지극히 어려운 사건이나 채무액이 많거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셨거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는 이 정도 규모의 수임료는 비정상적이고 이제 이례적이니까 이런 수임료를 제한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